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그 책의 저자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그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의 대가이신 그 하비 다이아몬드의 책으로 여러분들과 몇 시간 동안 이 강의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분의 P4 Life라고는 그 내추럴 하이진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여러분, 다이어트의 원리와 해독의 원리가 같은 거 아십니까? 왜 암 환자들과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비슷한지 아십니까? 바로 디톡스 과정이 그렇죠.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자,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독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치유하는 이 과정을 두는 것이고, 특별히 막스 거슨 박사가 항암 방사선 수술 없이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을 무엇으로 치료했냐면 바로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늘마을에서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게 바로 333 디톡스 요법이죠.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과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1,700만 원짜리 그 면역 주사를 맞는 것보다 여러분이 3일 과일씩 하는 거 333으로 적어도 한 주나 두 주 하는 것이 훨씬 더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암세포 짜이나, 예, 이런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거 팁을 얻으시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재발 전이 없이 레디컬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과언이 아니죠.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고의 해독제이자 최고의 치유제인 과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과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 해독제이자 치유제를 도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과일을 드셔서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심지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를 막 쑥쑥쑥쑥 올리니까 과일이 주범인 줄 알고 오해하십니다. 당뇨병의 주범은 과일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과일, 최고의 해독제이자 최고의 치유제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암 환자가 끊임없이 이 과일과 친해지시면서 계속적으로 자연치유의 항암과 방사선인 과일식을 꾸준히 계속하실 때 여러분의 몸에서 독소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면 레디컬 리미션 상태로 완전히 안정권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100명 중에 99명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과일 제대로 먹는 방법, 언제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일보다 더 부당하게 취급받는 음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일을 집어들고 먹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사람들이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것은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의 건강개혁자인 엘렌 화이슨,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무덤 묘비명에 위장과로로 사망함 또는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의하면 간암, 폐암, 위암, 전립선암, 모든 암과 난치성 질환은 다시 말하면 좋지 못한 요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린 것이고,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몬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방이 다 세포에, 림프에 다 림프 폐색을 유발하고 혈관 폐색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데, 쉽게 말하면 단백질 과잉으로, 단백질 중독으로, 지방 중독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죄다 다 이 방법을 잘 모르시고 음식물 배합의 원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부가 이혼하듯이 최악의 궁합이 있는데, 그 최악의 궁합이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이혼하는 최악의 그 음식 궁합은 뭐냐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최악의 궁합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최고의 해독제이자 최고의 치유제인, 정말요, 과일은 더 이상 암 환자에게 있어서 과일은 과일이 아닙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서 과일은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있어서 과일은요, 생명과입니다. 치료제입니다. 해독제입니다. 제가 27년 동안 중증 암 환자들을 보지만
목에 이 식도가 다 막혀서 음식이 안 넘어가는 분도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유일하게 과일입니다. 과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인류에게 완전한 먹거리로 주셨지만 과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컬뿐만 아니라 해독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장 올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불임 치료에도요. 이 과일이 얼마나 놀랍게 작용하는지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IVF, 체외 임신, 그 체외 뭐라 그러죠? IVF 우리 간호사 출신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체외 임신하기 위해서 그 체외 수정 죄송합니다. 체외 수정하는 분들 예, 이 과일이요 남편하고 아기가 잘 들어서게 하려고 자꾸 고기 먹이고 생선 먹이시면 아기 더 안 들어섭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일이 얼마나 생명력의 씨앗을 뿌리는지 제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자, 그래서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음식 배합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 여러분들 최고로 건강해질 수 있는 컴퓨터보다, 간호학보다, 생리학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과일은 가장 생생한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무진장 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올바로 섭취한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럽니다. 난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산성 체질이라 유기산이나 구연산이나 주석산이 들어가면 막 속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과일을 못 먹는다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고기하고 스테이크는 좋아하시는데 과일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진대요. 예, 또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먹을 수가 없다. 당뇨병 때문에 제가 과일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 못 먹어요. 라든가. 자, 그렇다면 왜 과일을 먹을 수 없을까? 왜 과일을 먹을 때 신중해야 할까? 바로 이 시간에 과일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더 이상 과일이 아니고 암 환자에게 있어서 과일은 치료제입니다. 1700만 원짜리 주사보다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의 치유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333 과일 단식이 여러분들에게 몸에 10년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5단계 해독 지금 하고들 계시잖아요. 며칠 전에 이게 간 청소하시면서 담석이 400건이나 나와가지고 나가실 때 얼마나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본능적으로 과일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문의 여지 없이 과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단 한 가지 음식이 있다면 바로 과일이라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존스 호킨스 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앨런 워커 박사의 이야기를 실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식사에서 과일이 차지하는 엄청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의사와 영양학자들에게는 핵폭탄처럼 경악할 일입니다. 워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암 전문가들이 영양의학을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영양의학을. 우리 인간의 초기 선조들이 주로 먹은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 씨앗이나 새싹이나 풀도 아니었다. 그들은 잡식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무엇에 의지해 생존했다? 예, 과일에 의지해 생존해왔다. 여러분 왜 병에 걸리셨는지 이제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가 진단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워커 박사는 치아에 표시된 줄 모양을 연구함으로 식사 성향을 결정하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합니다. 석화된 치아의 연구에서 워커 박사는 현재까지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았다. 700만 년 전의 원시인 크로마뇽인이나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25만 년 전에 사라진 호모 에렉투스까지,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모든 원시 인류의 치아가 무엇을 먹는 치아로 판명되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보면 캐나인, 송곳니 밑에 뿌리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십니까? 인간의 치아는요, 앞에 절취 11번부터 12번, 21번, 22번 요 앞에 네 가지 절취는 음식물을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꽉 물어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송곳니만 약간 빼쪽할 뿐 과일이나 채소를 앞니 절취로 살짝 부숴서 절단해서 먹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를 보시면 어때요? 빼쪽한 게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11번, 12번 이 앞에 치아부터 사자와 호랑이는 이 치아가 빼쪽한 거 보이시죠? 그건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는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의 목을 확 움켜쥐도록 빼쪽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잡아먹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 장기도 공부했죠. 인간의 장기는 꼬불꼬불꼬불 9m가 넘는 위장, 소장, 대장에 쭉 보니까 9m가 넘어서 꼬불꼬불꼬불 상행경장, 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꼬불꼬불꼬불꼬불.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가면 부패되고, 예, 그 다음에 발효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화에 용이한 음식, 특별히 이 인간의 치아 구조와 또 동물의 치아 구조가 다르고 또 동물성을 먹도록 설계된 육식동물의 몸과 그 다음에 이 채식동물의 몸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가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채식에 맞지 않는 동물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질병에 걸리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일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먹도록 적용된 유일한 음식입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나 유사한 침팬지는 음식의 대부분을 뭘로 먹는다? 예, 뭘로 먹어요? 우리와 유전자가 99.6%가 비슷한 이 침팬지는요, 과일만 먹기 때문에 암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과일이 없을 경우에는 나뭇잎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는 원래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 다시 말하면 프루테리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그 영양학에서 지금 잘못된 사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3명 중에 하나가 암과 난치병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오시면요, 10명 중에 3, 4분은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 채식하면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해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안 빠지고 제가 26년 동안 암 환자들을 보면서 모든 분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은 단백질 중독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산 음식을 60%에서 80% 죽은 음식이라기보다 산 음식, 죽은 음식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렷하게 생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할 때 칼로리 100분율에 뷔페 접시에 드실 때 뭐를 60% 드셔야 돼요? 우리 강아지 밥을 60% 먹어야 되죠? 그러면요, 네, 살아있는 영양소가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로푸드 48도 이하의 효소가 완전히 살아있는 산 음식이 들어가면 부원장처럼 이 술 시끄러워집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도 할머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이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산 음식이 들어가면 내 세포가 다시 재생되고 부활되고 통증이 없어질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수십 년 동안 이 박사님은,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은 단백질이 결핍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 마찬가지죠? 저희가 27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오신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절대적인 기아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단백질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수만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충분한 양의 과일을 먹고 있지 않았어요. 예, 단백질의 초과 소비가 유방암을 유발하고 유방암의 대표적인 게 계란, 우유, 요거트, 요플레, 사람 잡습니다. 제가 What the Health라는 다큐에서 여러분 수없이 설명드렸지만 많은 암 전문가가 유방암 환자들 요플레, 우유, 유제품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책을 쓴 그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단백질의 과잉 소비가 유방암을 유발하고 전립선암을 유발하고 간암, 방광암과 연관되어 있고 특별히 백혈병 발생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The China Study에서 한국판 번역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책에서 중국에서 수많은 역학조사를 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영양학자인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은 영양학의 바이블이라고 쓰이는 이 The China Study에서 그분은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백질 신화를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그래서 바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암의 스위치를 올리고 암의 스위치를 끄기도 하는 주범이 바로 고기와 생선, 우유,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또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같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가 여러분의 림프와 세포의 혈관에 떡지 처음엔 플락으로 있다가 그것이 점점점 석회화돼서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러죠. 지금 유방이 조금씩 석회화되고 있대요. 전립선이 조금씩 석회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추적 조사하는 중입니다. 보셨잖아요. 예? 제가 혈관 사진 맨날 보여드리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류의 소비는 지난 100년 동안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위암은 몸에 발생하는 모든 암 중에서 3분의 1에 도달합니다. 고기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된 독성이 몸으로 스며듭니다. 특별히 단백질 독성은 몸에서 산도를 매우 높게 증가시킵니다.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암의 기전에서 제가 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암 환자는 세포의 산소 포화도만 높여주면 암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암을 최단 시간 내에 동면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올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산성화된 음식 제거하고 산성화된 환경 제거하고 산성화된 마음을 제거하시면 여러분은 이 산도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어요. 산성화된 음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산성화된 환경은요? 환경 호르몬, 대기 오염이 많이 나오는 되겠죠? 자, 산성화된 마음은요? 예, 부정적인 마음. 예. 뚜껑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So what? 네. 자, 단백질 독성은 몸에서 산도를 매우 높게 증가시킵니다. 몸 안에 쌓여있는 독성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해독하면 여러분은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해독이 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시 재발전이 되지 않으시려면 자, 이 세정 작업을 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식사 때 국물이 있는 거 드시고 국물 많은 거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일에는 주성분이 수분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물로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자, 과일은 모든 음식 중에서 수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음식인데요.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몸 안에서 셀프 클리닝을 합니다. 몸에 독소가 차지 않도록 자정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 과일에는 인간의 몸이 생존을 위해 몸에 필요로 하는 모든 바이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에 펙틴 성분들, 플라보노이드, 각종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담석을 녹여내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유기산들이, 구연산, 주석산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간 청소할 때 사과를 드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암을 녹이는 특정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예일대학의 교수가 나옵니다. 체중 감소의 효과 면에서도 과일을 제대로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세상에 없는데 예일대학의 교수 주디스 로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욕에서 비만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녀의 논문 주제는 뭐냐면 과일 속에 당이 주는 이로움에 관한 연구에서 먼저 먹은 음식의 종류가 다음 식사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밥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쑥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먹은 음식의 종류가 다음 식사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았더니 과일에서 짜낸 과일즙을 먹은 탄물을 마신 사람들은 설탕을 탄물을 마신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을 먹게 됩니다. 과일즙을 섭취한 사람들은 다음 식사에서 일반 설탕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평균 479칼로리나 적게 먹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호모사피엔스에서 몸에서 요구하는 당을 섭취했고 몸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치맥 치킨 먹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꾸 불량식품 찾는 줄 아십니까? 죽은 음식만 먹으니까 우리 세포는 산 음식을 달라고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주인님, 가짜 말고 짜가 말고 진짜 음식 주세요. 예, 효소가 살아있고 에너지가 살아있고 파이토케미칼이 살아있고 유기산이 살아있는 음식을 좀 주세요. 맨날 죽은 음식만 때려 넣지 마시고요. 예, 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유명한 프레미햄 심장질환 연구의 책임자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많은 종류의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만 캐치하셔도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이야기한 세계적인 서전, 심장 전문의가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걸 잡으셔야 돼요. 많은 종류의 과일에서 발견된 놀라운 물질이 심장 질환이나 심장 카디악 어레스트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꾸 심장 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혀서 여러분 코마 상태 올 때
이걸 줄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과일에서 발견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제가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론을 펼칠 때 분명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바로 피 터지게 설명한 것이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 이게 바로 과일의 놀라운 항암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그 세계적인 심장 전문 의사예요. 세계에서 3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이 심장병원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콜텔 에셀스틴 박사, 제가 이 What the Health 다큐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좌를 했습니다. 그때 이 뇌혈관을 뚫어주는 트래펑, 심장혈관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이 플라그와 캘큘러스 석회화된 것들을 뚫어낼 결석과 담석을 녹여내는 거, 걔가 누구냐면 바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것입니다. 요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과일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과일은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일은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동안만 먹으면 돼요? 2달 동안 먹으면? 아니요. 평생. 여러분이 아주 쌩쌩한 에너지를 원하시고 쌩쌩한 영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올드한 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씩씩한 영이 되시려면, 여러분은 정말 아주 너무나 젊은 사람이 되시려면, 흰머리도 많은데 찔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더 이상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치료제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세요. 이거요. 이거 굉장한 연구입니다. 예, 하버드 의대의 이 굉장히 이 프레밍의 이 심장 연구의 책임자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의 이 결과 발표와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닥터입니다. 예,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 보세요. 수많은 말기 터미널 환자들이 어떻게 심장이요 빵 뚫리는지, 완전히 이건 심장에 갖다가 트래펑을 부어놓은 것 같아요. 하수구 막혔을 때 트래펑에서 하수구 뚫리는 거 보면 여러분 시원하시죠? 이 말기 관상질환 환자들이 이 바이패스나 스텐트를 하지 않으면 위험해서 막 카디악 어레스트가 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뭐 했어요? 그 바이패스하고 스텐트 전문가가 심장 우회 수술 안 하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원다이어트로 많은 중증 환자들을 고칩니다. 그 원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일이에요. 이걸로 뚫는 거예요. 수술 안 하고, 수술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수술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 양심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요거를 다 깨닫는 거예요. 과일에서 발견된 이 놀라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심장 질환이나 심장 발작의 위험, 이 결석되고 담석 있는 것들, 이 많은 플라그들, 많이 석회화되어 있는 것들, 혈관에 덕지덕지, 여러분의 폐에 덕지덕지, 유방에 덕지덕지, 전립선에 덕지덕지 있는 그건 모두 다 녹여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일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것입니다. 예? 그 물질이 끈적끈적한 피로 인해서 동맥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서 심장을 보호해줘요. 못 드신다고 자꾸 막 바깥다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못 드시고 중증이실수록 전이가 빠르신 분들일수록 뭐 해야 되냐면 과일식하셔야 돼요. 자꾸 뚫어야 돼요. 혈관 폐색되고 림프 폐색된 거, 이거 세포 폐색되어 있는 거 다 뚫어야 돼요. 모든 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일은 최고의 해독제. 과일은 최고의 치유제. 과일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과일은 우리 몸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씻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자꾸 하세요. 뇌혈관 있는 분들, 심장혈관 있는 이게 꽉꽉 막혀 있는 분들 자꾸 씻어내는 상상하세요. 뇌혈관 막혀 있고 우둔할 때마다 무슨 상상하시라고요? 어떤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됩니까? 뇌혈관에 지금 수돗물이 뻥뻥 틀어나가지고 지금 뇌혈관에 막혀 있는 거 막 씻어내는 이미지 메이킹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중요한 치료제가 바로 과일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소화기관이 다른 어떤 신체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또 과일식을 해야 되는 이유.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30분, 40분이면 벌써 몸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쫙 흡수가 되고, 그래서 암 환자들일수록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면 치료하는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벌어두시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암을 녹여내고 이 해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과일이 거의 아무런 에너지, 소화시키는데 어떤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몸에 의해서 소비되는 모든 것은 결국 분해돼서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글리세린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으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포도당 이외의 것은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포도당 주사가 뭐냐면 과일입니다. 포도당 주사 맞으러 가지 마시고 사과 하나 드세요. 과일은 몸 안에서 포도당 그 자체입니다. 천연 포도당이에요.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과일은 극소량의 에너지만 있으면 쉽게 소화되고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들은 3, 4시간 정도 위장에서 머물고 그것도 적절히 배합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만 그런데 음식이 덜 농축되어 있고 잘 배합될수록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더 많이 농축되고 배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위장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일식 하라고 할 때 도망가시고 오늘 점심에 과일 무진장 많이 남았습니다. 과일식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항암제가 과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과일식 할 때는 여러분 쫄쫄 굶으라는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독소 지금 담석이 400개나 쏟아져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30년을 젊어지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유소 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유일한 치료제이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나나나 건대추, 야자, 말린 과일처럼 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긴 것들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모든 과일은 아주 짧은 시간만 위장에서 머뭅니다. 이것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20, 30분 만에 위장을 통과하고 분해되자마자 넘쳐나는 에너지를 소화기관에 풀어넣습니다. 자,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과일은요, 불임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불임 치료제입니다. 눈 번쩍 뜨십니까? 인바이트로 퍼틸라이제이션, IVF 하시는 분들, 체외 수정하시는 분들, 자꾸 고기 먹이고 생선 먹이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 모든 동물과 식물은 번식을 제1의 가치로 삼습니다. 수컷사마귀는 교미 후에 암컷 사마귀에게 먹힐 줄 알면서 교미를 시도합니다. 교미 후에 암사마귀는 자손의 영양분을 위해 숫사마귀를 먹습니다. 연어들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 알을 낳고 죽습니다. 암컷 연어가 알을 낳으면 수컷 연어가 그 위에 정자를 뿌려서 연어 자손의 씨앗을 완성한 후에 장렬히 전사합니다. 그런데 과일나무는 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과일을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에게 내어줄까요? 바로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임신이 잘 되게 하려면 과일을 드시라는 겁니다. 고기 먹이고 생선 먹이지 말고. 향기로운 과일의 과육을 먹고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호소입니다. 일종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 치료하시는 분들은요, 과일식을 굉장히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영장류는 과일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과일나무는 영장류를 통해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거래를 수백만 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에서 분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일이 보존한 에너지는 상당히 많아요. 이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몸에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내고 몸무게를 줄인다는 것은 비만은 여러분 큰 질병을 부르는 사인입니다. 예, 비만은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톡스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몸에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내고 몸무게를 줄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일이 올바로 섭취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인가? 매우 단순합니다. 과일은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3, 40분이면 단당류라서 바로 흡수됩니다.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따라서 과일을 올바로 먹는 방법은 뭐냐면 과일을 먹을 때는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 드시고 난 다음에 사과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사과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여러분 디저트로 과일을 드셨죠. 그래서 사과, 포도, 귤, 바나나 이렇게 다양하게 내놓으면 좋은 줄 아셨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혈액이 이제 알코올 농도가 나올 만큼 그 정도로 혈액이 혼탁해지고 가스가 차고 우리 아까 사모님 자꾸 방귀 끼신다고 옆에 여사님이 자꾸 도망가시는데
예,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과일을 올바로 먹는 방법, 해독제와 치유제로 먹는 방법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먹어도 식사와 같이 먹어도 되는 과일이 있죠. 자,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예를 들면 사과,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포도. 이런 애들은 어떻게 드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치유제와 해독제로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에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해독제와 치유제로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 아침에 사과는 황금 사과라는 그 고정관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밥도 먹어야겠는데 사과도 먹어야겠다, 과일도 먹어야 되겠다 하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과 과일은 식사하기 바로 전에 드십니다. 식사하기 30분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사와 함께 드셔도 되는 과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채소과 과일입니다. 예를 들면 밭에서 나는 수박, 참외, 도마도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아이들, 밭에서 나는 채소과 과일, 도마도 같은 애들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짬뽕으로 드시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음식물이 다 부패하고 발효돼서 여러분의 혈관의 독소가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일을 먹을 때는 밥 먹고 나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빈속에 드시는 것이 필수라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과일을 올바로 먹는 방법, 해독제로 먹고 치유제로 먹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늘마을에서 드시는 것처럼 저녁에 단독으로 과일만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단과일과 신과일이 섞이면 예를 들어 바나나하고 오렌지 드시면 한 10분 지나면 뱃속이 뒤집어집니다. 가스가 차가지고 떼굴떼굴 구르세요. 단과일과 신과일의 배합은 가장 좋지 않은 배합입니다. 가장 좋은 건 한 끼니에 한 가지 과일 드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병나라면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드시던 대로 드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샌드위치를 먹고 그 다음에 사과 한 조각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 한 조각은 위장을 거쳐서 바로 소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샌드위치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그 사이에 모든 음식은 썩고 발효돼서 산성으로 변합니다. 위장에서 연동해서 주물러서 소장에 가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안에서 뭐가 되고 있냐면 썩고 발효돼서 산성으로 변해요. 과일이 위장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전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장 안에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싹 다 부패하고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모두 그곳에서 발효가 됩니다.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속이 거북해지고 결국 타가메트를 찾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뭔지 아십니까? 타가메트예요. 옛날엔 발륨이었는데, 신경 안정제인 발륨이었는데 현재는 타가메트가 가장 많이 팔리죠. 소화제 만들면 돈 벌어요. 그래서 원장님 맨날 그러죠. 아유, 아니면 과식하고 소화제 찾는 사람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올바로 먹는 방법. 여러분이 왜 병났냐면 다 후식으로 드셔서 그래요. 섞어서 드셔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과일을 해독제요 치유제로 먹는 방법 아셨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빈속에 드시고 밥 먹고 나서 드시면 되죠? 아니요, 밥 먹기 전에. 예, 밥 먹기 전에 드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 단독으로 과일만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해독되고 치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과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해독제이고 체중을 감소시키고 다른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긴 공급하는데 얼만큼 공급하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불임도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자꾸 불임 치료하신다고 잘 먹어야 되고 에너지가 쑥쑥 넘쳐야지 스태미나가 넘쳐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자꾸 고기 먹이고 생선 먹이시면 불임 치료 안 됩니다. 생명력을 쏟아내시려면 과일은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마치면서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제 소원. 전 예수님 닮는 게 소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잘 정돈된 상과 경건한 대화로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의 단장으로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교리를 단장해야 한다. 외모에 귀걸이 차고 목걸이 차고 뭐 화려 무시하게 막 이렇게 막 빨갛고 새빨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장은 뭐냐면 아름다운 품성으로 단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타락한 식욕을 위하여, 내 타락한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먹어봐야 병만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다 보면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급한 말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의 영혼에도 매우 깊은 상처를 남긴다. 여기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인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단장은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단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울랄라 샬랄라 뭐 방언 잘하고 잘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여기저기 개척 많이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품성의 내면의 아름다움. 예, 식당에 가서 가장 먼저 나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음식 좀 짜다고 불평하고 우리 좀 까돈하면서 좀 벗어날까요? 자, 모든 영혼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자극시킬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런 일들이 닥칠 때 뚜껑 열립니다. 자, 압력솥 뚜껑 열립니다. 그때 마이어 박사님, 예, 성경 주석을 집필하신 마이어 박사님이 하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압력솥 뚜껑 올라오듯이 부글부글 분노의 그 마귀가 막 격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뚜껑이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이어 박사님이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하셔야 돼요? 숫자 세면서 여러분 속죄소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뚜껑 올라와서 이 분노라는 격정이라는 마귀가 나를 사로잡을 때 예, 도와주세요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 지금 화가 난 마음 이거 감당 안 되는 이 격정 이거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거 내가 못해요. 맞습니까? 저희 실장님 맨날 뚜껑 올라와요. 사무장님 맨날 뚜껑 올라와요. 지금 씩씩댑니다 맨날. 예. 자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그때 격정이라는 마귀, 분노라는 마귀가 막 온갖 까도는 만나다 보니까 막 늘습니다. 저희가 흰머리가 자글자글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참아져요, 여러분.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달려갈 시간을 벌게 되시길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하세요. 10, 9, 8, 7. 그래서 아빠하고 저하고 뚜껑 열리게 싸우다가 갑자기 제가 아빠한테 소리 한번 지르려고 하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찾으면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깨갱하고 같이 무릎 꿇다가 조용해져요. 자, 마이어 박사님의 방법 좋죠? 카운트다운 하십니다. 격정이라는 마귀가 올라올 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약이 오른 정신을 진정시키고 혀에 재갈 물리는 방법을 배우십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런 사람들은 연자 맷돌에다가 매달아 아시죠? 예.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성급한 말로 이 분노를 일으켜서 이 많은 영혼들을 상심하게 하고 실족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배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배운다.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받을 것이지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고귀한 단장은 성급하고 분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참아주고 잘 동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맨날 말씀은 많이 듣고 맨날 설교는 많이 듣고 맨날 어떤 목사님은 좋다고 하는데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예요. 격정이라는 마귀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분노라는 마귀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불쾌한 정신을 나타내면 방심한 심령 속에 격정이라는 마귀를 틀림없이 깨어 일으킵니다. 거룩하지 못한 분노는 강화될 필요가 없고 그때 재갈을 턱 물리셔야 돼요. 제어되지 않은 인간 본성에 불을 붙이는 것은 작은 불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때문에 뚜껑 안 열려요.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이 마음 아프고 이런 작은 불꽃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 불꽃을 주님께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쟁투를 불러일으킬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악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참도록 하라. 내 힘으로 씩씩거려서 안 되니까 그때 자꾸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예수님께 황급히 속죄소로 뛰어가셔서 시간을 벌으셔야 돼요. 시간을. 자, 우리는 마귀를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고, 저 향기 되게 좋아요. 우리 집 와보셨잖아요. 권장네 집 향기 나죠? 아니에요? 우리 집 와보셨는데 향기 안 나요? 예, 예, 하나님의 거룩, 그거보다 더 좋은 향기, 그게 바로 사랑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포부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